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의 천리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업 역시 마찬가지겠죠. 결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한데요. 밝혀지지 않은 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 방법, 무한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화장품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날로 높아지는 한류 열풍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나 봅니다. 화장품 매장을 가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한국 화장품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외국 친구들까지도 한국 화장품을 구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동남아 현지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혹시 동남아 시장에서 화장품을 팔아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역직구 온라인 쇼핑몰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사정에 특화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동남아에 전파시키는 강대업, 저의 꿈을 들어보시겠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역직구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동남아 최대 한국 뷰티 커머스 알테아의 강대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역직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역직구란 해외 직구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해외 직구가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해외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로 직접 국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역직구란 이와 반대로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이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한국에서 국제 배송을 통해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별, 지역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기 마련이죠.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 통관 이러한 절차적인 비용들이 가격에 녹아 있어서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직구를 통하게 되면 세계 어디서든 이러한 가격 최저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개인 통관을 통해 관세도 면제받을 수가 있고요. 아직 수입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라든가 특정 국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세계 어디에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구를 다른 말로는 크로스 버더, 다시 말해 국경 없는 쇼핑이라도 고도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커머스의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역직구를 통해 성장한 저희 회사의 사례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6년간 동남아시아 IT 시장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남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 혹시 휴양지가 아닌 시내 쪽으로 나가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잡함, 지저분함, 숨막히는 매연, 꼼짝하지 않는 교통, 딱 봐도 못 사는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동남아를 여행으로만 알고 있었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10년, 20년 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잠깐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알리바바, 샤오미 등 세계적인 IT 기업을 필두로 중국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보게 되면 8,000불로서 25,000불인 우리나라의 3분의 1조차 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중국도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선 어떤 생활 수준이나 혹은 환경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왜 이러한 중국 시장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인구의 20%나 되는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때문입니다. 전 세계 5명 중 1명은 중국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동남아로 돌아와 볼까요? 혹시 동남아시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16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인구는 6억 5천만 명입니다. 한국의 1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물론 이러한 인구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지 못 사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동남아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지구이자 많은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남아에서 저는 스타트업으로서 어떠한 기회를 포착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2번, 미국에서 1번, 동남아에서 2번, 총 5번의 창업을 했는데요. 물론 실패한 사업도 있었지만 그러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한 회사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가들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동남아는 단지 못 사는 나라라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편견을 깨준 것은 바로 당시 말레이시아인인 제 여자친구였는데요. 저의 이런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동남아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설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동남아 시장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거대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죠. 2011년 전 회사는 그렇게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를 첫 국가로 삼아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전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회사에 인수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5개국에서 이커머스 경험을 쌓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었습니다. 물류, 결제 등의 인프라도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요. 또 당시 아시아권 전역으로 퍼져 있었던 한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뷰티 제품의 수출 규모 또한 매우 작았는데요. 그 당시 한국 뷰티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80%에 비해 동남아 시장은 10%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시장이었고 그렇기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남아에서의 이커머스 종사를 하며 실제로 고객들의 니즈와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요. 이 동남아에 사실은 한국 뷰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모는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동남아 현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전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이제 같이 여행을 올 때마다 명동이나 강남에서 몇 시간이고 화장품 쇼핑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거 이상으로 막 엄청나게 화장품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한국 올 때마다 그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 화장품을 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이래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봤더니 거기에 바로 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 한국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4,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동남아에 공식적으로 진출된, 동남아에서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는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대형 오프라인 쇼핑 컴플렉스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대형 쇼핑몰은 동남아에서도 대도시에만 존재를 합니다. 동남아 현지 은행에서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 전체 인구 중 이러한 오프라인 쇼핑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한 수입 절차와 세금 때문인데요. 이 동남아는 다양한 국가들의 집합체인 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을 제외하고선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요. 막상 진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한국 소비자 가격의 2배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역직구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저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래서 누구 도전하지 않았던 동남아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제가 동남아에서 그동안 직접 보고 경험했던 시장의 가능성과 제 전 여자친구의 한국 뷰티에 대한 관심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저의 전 여자친구, 지금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자 지금 현 회사의 초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의 동남아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타트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관한 3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퍼스트 무버 전략입니다. 퍼스트 무버란 남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는 시장을 개척하면서 선두 업체로서의 강점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선 누구나 알고 있는 데이터보단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직관에 의지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필리핀을 진출할 때 일입니다. 당시 2015년 당시 필리핀은 동남아 내에서도 한국 뷰티 수출 규모가 가장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보고서들이 필리핀은 서양의 어떤 서구권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뷰티 제품보다는 미국, 유럽 쪽 제품들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필리핀은 굉장히 우선순위를 낮추고 오히려 훨씬 더 규모가 큰 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시장을 먼저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바로 여기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필리핀 현지 직원들을 통해서 필리핀의 수요를 또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이트의 접속자를 보니 필리핀에서 접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객센터에도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내가 물건을 사면 필리핀으로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저희 3번째 진출 국가로 필리핀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판단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5개 국가 중에 필리핀은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고요. 저희가 필리핀 시장에 한국 뷰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팁 그 2번째는 바로 심플함입니다. 이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서 심플함은 특별한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전 세계 다양한 문화, 언어, 그리고 법률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인 가치, 심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보면 6억 5천만 명의 거대한 시장이지만 이는 총 10여 개국이 넘는 다양한 국가의 집합체입니다. 그에 따른 다양성과 상대성이 존재하죠. 저희 현지 회사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보다는 한국 뷰티라는 매우 명확한 가치, 명확하고 심플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한국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세계로 모두 배송을 하는 심플한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그 어떠한 커머스보다 더 빠르고 더 성공적으로 해외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번째 팁은 바로 현지화 전략입니다.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서 특히 고객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고객 경험과 그리고 마케팅은 완벽하게 현지화가 돼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의 결제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가 아닌 OTC, 오버 더 카운터 혹은 COD, 캐시 온 딜리버리라는 것들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OTC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를 가지고 직접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혹은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COD란 물건을 구매하고 실제로 배송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오면은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배송기사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현지화의 중요성을 한 저희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결제 시스템을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그런 결제 시스템을 다 지원한 국가의 경우에 바로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본, 정보, 지식, 네트워크 등 사업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개개인 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21세기 IT 혁명은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오늘날 누구든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선물과도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혁 대표가 말하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법.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심플한 가치를 제공하라. 시스템을 현지화시켜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그 세계는 넓고 정말 시장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정말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원할 텐데 네. 오로지 이제 화장품을 선택하신 겁니까? 크로스보더 시대에 네.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화장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동남아 현지에서 느꼈던 거대한 수요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한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류가 워낙 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발전하게 된 건데 네네.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한국 화장품은요. 네. 지난 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화장품 산업입니다. 심지어 2013년도에 한국은 아시아 최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일본을 넘어섰죠. 예. 이 한국 뷰티라는 것은 한류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긴 하지만 단순히 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적인 생명력, 그 자체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역직구입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살 때와 네네. 그 역직구로 보냈을 때 그 가격 차이는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예, 한데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저희가 시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에 정식적으로 수입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의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100% 가격이 더 비쌉니다. 예. 네, 그 이유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 따른 어떤 관세, 세금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허가라든지 절차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화장품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직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역직구에 대해서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유통의 어떤 발전 단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물건을 이제 사와서 선사입을 해서 파는 어떤 리셀링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 어느 정도 규모가 쌓이고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브랜드에서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직접 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리 사는 것이 아닌 그 제품을 갖다 놓고 판매가 되는 대로 대금을 정산해 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모든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네네. PB 상품이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올해 최초로 PB 상품을 이제 런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화폐 가치도 각각 다를 텐데 그렇죠. 자, 매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이 환율입니다. 그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님은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5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환율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환율 리스크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5개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서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더라고요. 환율이 좋은 국가의 통화는 빠르게 US 달러로 환전을 하고 예. 환율이 좋지 않은 국가의 현지
화폐든 현지 통화는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환율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글로벌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지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환율이 안 좋은 그런 통화로 먼저 지출을 해버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네, 방청객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있다면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느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권 내에서 모든 국가들을 다 진출하는 그러한 지역을 다 진출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한국 뷰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잠재성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동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점차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대엽 대표님에게 화장품 역직구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화장품 역직구란 바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요. 네. 네, 우리나라 꽃이네요. 네. 네. 꽃이 향기를 통해 행복을 전파하듯 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것, 그것이 화장품 역직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름도 무궁화의 영어입니다. 아주 뭐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예, 강대엽 대표님. 자, 이름부터가 이제 강대엽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의 이름부터가 강하고 큰 기업 강대엽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되게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리액션들이 나오네요. 예. 자, 그렇다면 저만 좋았나요? 강하고 네. 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앞으로 생각하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아무도 진출하지 않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그런 이머징 마켓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진출할 수 있는 한국 뷰티의 디지털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의 어떤 바람처럼 정말 한국의 아름다움을 동남아를 넘어서 네. 예, 저기 아프리카까지 네. 아유, 화장품을 쫙 좋은 알리고 시장이죠. 예. 아프리카도. 거기 네. 전 세계까지 네. 정말 그 알리는 어떤 구심점이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다이아몬드도 세공 기술자의 손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저 단단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이 없다면 황량한 불모지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퍼스트 모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어요. 직관에 신념이 있다면 이것저것 너무 재지 말고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퍼스트 모브로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 그 도전과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되돌아오길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울 시간, 편견을 깨는 당신의 당찬 도전을 응원합니다.